항공주로 주목을 받은 이수진 감독의 영화 우상. 놀랍게도 이 영화의 관객 수는 2019년 최대 망작으로 손꼽히는 자전차왕 엄복동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뷰나 해석을 찾는 분들이 많은 영화죠. 그건 이 영화가 수작이라서라기보다는 영화를 보고 나서도 이게 뭐지? 싶은 감정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영화는 이야기의 흐름이나 표현이 일반적인 영화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 영화를 보고 나서도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영화를 언뜻 보면 꽤 대단한 작품처럼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비주얼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며 주연 배우들의 연기는 압도적입니다. 화면마다 상징을 배치하고 스토리 또한 기존의 한국 영화에서 보기 힘든 스타일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꽤 우수한 작품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영화 우상 리뷰입니다. 이 영상은 우상의 스포일러를 담고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한석규, 설경구, 천우희의 압도적인 연기력과 독특한 이야기의 흐름, 센세이셔널한 무언가를 볼 것 같다는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내면을 예리하게 파고들어 조롱하는 듯한 작품. 영화적으로 완성도를 갖추면서도 장면마다 메타포를 박아놓은 그런 영화. 안타깝게도 우상은 이런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영화입니다. 사람이 있어 보이는 글을 쓰려고 할 때 멋있어 보이는 단어들을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실수를 합니다. 무슨 소린지 자신도 모르면서 어디선가 들은 얄팍한 고급 어휘를 대충 짜맞춰 놓으면 뭔가 난해하고 있어 보이는 글을 쓴 듯한 착각을 줍니다. 사실은 자신도 무슨 내용을 썼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만요. 이런 글의 핵심을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려운 단어들을 쉽게 바꾸고 구조를 일반적인 형태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죠. 그러한 포장지를 벗겨내고 나면 이 영화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치 옴니버스처럼 주인공의 시점이 바뀌죠. 일단 한석규, 구명에는 이미지 좋은 정치인입니다. 한국 영화의 정치인이 대개가 더럽고 악랄한 것에 비하면 초반부에 보이는 모습은 꽤 선해 보입니다. 그의 아들은 군 휴가 중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쳤습니다. 게다가 사고 당시에는 사람이 죽지 않아서 사실상의 살인을 저질렀음을 알게 되죠. 그는 자신의 커리어가 다치지 않도록 아들을 자수시키고 살인과 시체 유기를 덮으려 합니다. 설경구, 유중식은 사고로 죽은 남자의 아버지입니다. 사건을 파고드는 역할을 하죠. 마지막으로 천우희, 련화는 중국에서 온 불법 체류자이고 사고로 죽은 남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여자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구명에는 사건을 덮고 중식은 사건을 추적하고 마지막 단서 련화가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영화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초반에는 그러한 진행을 보여요. 하지만 중반 이후 영화의 인물들은 개연성이 부족한 행동을 합니다. 일단 명예를 보면 이 사람은 이 영화의 주제처럼 우상이 되고자 하는 인물이죠. 명예는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겉으로는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인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큰 위협이 되는 련화는 죽이지 않고 흥신소 사장을 죽이는 것이나 중식을 자신의 선거 캠프에 끌어들이는 등 중후반부로 갈수록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중식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사건을 파고들지만 자신의 핏줄이 아닌 것을 알면서 련화의 아이에 집착합니다. 단순히 서류상으로라도 혈족이 남아있길 바라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중식이 아들을 잃을 때의 태도를 보면 이것도 설명이 잘 되지 않죠. 이순신 장군 동상을 훼손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당이 제일 높은 사람 목을 치라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물론 영화상의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영화 내에서 중식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련화는 어떨까요? 자신의 생존을 위해 거침없이 사람도 죽이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생존만을 위해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언니 수련에게 하는 행동이나 마지막에 명예가족을 몰살시키려는 것만 봐도 생존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냥 잔인한 사람이다. 뭐 거의 그런 수준의 설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잔인함에 어떤 목적도 없어요. 그러니 이 캐릭터는 무섭긴 해도 이해는 안 가는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인물들의 행동은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목적도 불분명해요. 그러다 보니 관객들은 모든 인물이 붕 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어느 인물에게도 마음을 주지 못합니다. 이해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는 쓸데없이 잔혹하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더 큰 문제는 바로 대사가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인물들의 행동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걸 보충해줄 대사도 안 들린다. 관객들을 멘붕에 빠뜨리는 거죠. 그러니 관객들은 계속 머리에 물음표를 띄운 채로 영화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관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좋은 배우들을 가져다 놓고 알아듣지 못하는 대사를 시키기도 하고 쓸데없이 잔인한 이미지를 늘어놓기도 하죠. 영화 초반부 나레이션에서는 정신지체가 있는 아이의 자위행위를 대신해준 아버지의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솔직히 영화에서 그다지 필요 없는 설명이에요. 심지어 이걸 구명회의 지지연설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뜬금없다는 생각까지 들죠. 물론 이런 불편함과 이질감이 작품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으면 좋은 표현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들을 보면 이러한 불편함을 잘 활용하거든요. 하지만 우상에서는 그런 느낌이 잘 들지 않는다는 게 저의 감상입니다. 영화는 소통의 단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유리벽에 막혀 말이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나 영화 마지막에 이상한 언어로 연설을 하는 구명회를 보면 명확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소통의 중요성을 표현하기 위해 이 영화는 관객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무의미하게 길면서 정작 중요한 장면을 생략해버리기도 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배우들의 발음을 뭉개고 어려운 억양, 사투리로 대사 전달을 방해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영화의 시도는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뉘앙스로도 내용 전달이 가능할 수 있죠. 원래 언어는 말의 내용보다 뉘앙스로 전달하는 부분이 크다고 하죠. 아니 뉘앙스 이전에 말이 아예 없더라도 뜻을 전달할 수는 있죠. 생각해보면 찰리 채플린의 무성 영화가 대사 없다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영화의 문제는 명확해집니다. 말이 안 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이 안 들리는데 영화의 스토리와 인물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완전히 실패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우상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심플한 이야기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빙빙 돌려하고 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쉽게 말해서 별거 아닌 얘기를 별거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여러 트릭을 쓴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대사를 명확하게 하고 쓸데없이 늘어지는 영화의 길이를 잘라내면 그저 그런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죠. 이미지가 유독 잔인한 장면이 많은 것도 포장에 불과합니다. 어느 하나 담백한 구석이 없고 과장된 이미지, 과도한 상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영화 자체가 일종의 자기만족과 자의식 과잉으로 뭉쳐있는 것처럼 보여요. 소통의 단절을 강조하는 영화가 관객과의 소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아이러니. 재미있네요. 이 영화의 분량이 타이트하게 줄어들면 좋은 작품이 되었을 거라는 의견에도 저는 그다지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평범한 작품이 되었을 가능성은 있었다고 봅니다. 영화에서 필요 없는 장면을 다 쳐내면 깔끔해지겠죠. 하지만 빈 공간이 채워지지는 않을 겁니다. 즉 우상을 보면서 왜? 라는 의문들이 해결되려면 영화를 다시 찍어야 할 것입니다. 이야기에 구멍이 뚫린 건 감독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유가 설명이 안 되니 영화가 설명을 포기합니다. 만약 설명을 했다면 더욱 우스워질 테니까요. 이 영화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은 그 때문입니다. 감독이 영화의 상징과 메시지를 위해 인과성과 설득력을 포기했어요. 상징에 관한 부분은 흥미로웠습니다. 닭을 잡는 수련, 그리고 치킨을 먹는 정치인을 보면 마치 계급도를 보는 듯한 느낌이 있죠. 수련이 닭에게 먹히는 부분도 계급의 관점에서 보면 꽤 확연하게 드러나는 상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이순신이라는 상징을 해쳤다는 것으로 엄청난 테러 행위를 저지른 취급을 받는다는 것도 우상에 대한 감독의 생각을 명확히 드러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믿게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대사는 감독이 일반 관객들에게 가지고 있는 시선이겠죠. 너희들은 우상에 가려 진실을 보지 못한다는 생각. 하지만 그러한 태도가 영화를 더 망쳐놓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이컨은 인간이 올바른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상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상이란 정확한 사고를 방해하는 장애물이죠. 다만 감독은 그런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는데 실패한 것 같네요. 제가 먼저 리뷰한 어스와 비교해보면 이러한 문제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둘 다 상징이 많은 영화지만 한쪽은 이야기의 구성에 어울리게 심어놓은 반면 한쪽은 이야기에 잘 섞여 들어가지 못한 것 같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주인공 세 사람의 연기는 너무 압도적이어서 오히려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한석규 씨의 연기는 강한 캐릭터를 연기할 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섬세한 표현에서 정말 훌륭한 배우라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설경구 씨와 천의 씨도 압도적인 포스를 보여줍니다.
다만 명의 처 역할의 강말금 씨의 연기는 튈 정도로 어울리지 않더군요. 부자연스러운 연기도 의도적인 연출이었다면 역시나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지적인 요소들은 꽤 좋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물과 관련된 이미지도 좋았고 색상이나 구도도 감각적입니다. 영화의 긴장감이 무거울 정도로 이어지는 부분도 취향에 따라 좋게 보일 수 있겠네요. 이 영화를 흥미있게 보신 분들도 분명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관점에서는 아주 실망스러운 작품입니다. 가르치려는 듯한 태도나 허세를 내려놓고 좀 더 이야기에 집중한다면 분명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흰까마귀였고요. 저는 다음 영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